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온 봄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듣동나에 출연해서 이제 한바탕 뒤집어 놓고 돌아온 김지성입니다.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네, 알러지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철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저 봄이 일찍 와가지고 어디서 알았냐면 그린피스 공식 인스타에서 알았으니까 이렇게 그런 알뜰한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청취자분들도 좀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저 해상왕 장보고의 후예잖아요. 오늘은 그 세계 최대 해운 업체인 이 머스크가 최근에 기후대응 평가에서 1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또 해운업이 우리 생활이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한번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듣동라를 뒤집어 놓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듣동라가 뭡니까, 지석쌤? 네. 저는 원래 들으면 똑똑해지는 라디오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들으면 네. 똑똑해지는 라이프더라고요. 중앙일보에서 하는 팟캐스트인데 세계적인 명사를 초청해서 좋은 얘기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또 세계적인 명사요? 네네. 네, 그래서 갔다 오셨군요. 세계적인 명사시니까. 아니 뭐 하여튼 저 초대가 됐어요. 명사가 초대하는 곳인데 제가 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또 댓글 보니까 저희 주식 채널 식구님들이 좀 댓글을 또 다루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한번 지석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내일의 여름님 댓글 한번. 예, 엑기스만 제가 좀 길게 다셔가지고 일단 댓글 감사하고요. 예. 조금 특유의 시니컬함이 듣동나랑은 안 맞을 거야 하던 찰나 아니나 다를까 들려오는 게스트 소개에 완전히 반가움을 들었어요. 와, 대박. 개그 코드가 호스트님들을 관통한 듯 싶네요. 그 코드. 저는 이거 여기서 좀 상처를 입었어요. 왜요? 네. 쌤이 노잼이라서?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데 시니컬하고 안 맞을 거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게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저는 저희 놀랐고. 팟캐스트가 약간 노잼이라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노잼이라고요? 저 핵잼이에요. 핵잼인가요? 좀 티키타카가 좀 더 필요해. 노잼 하면 안 되고 재밌다 해야지 재밌어지는 거고. 알겠습니다. 또 내일의 여름님이 듣동라랑 지식 채널 구 붓바살바라고 아주 올해부터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모두 흥하세요라고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저희 또 새로운 식구분들이 좀 탄생한 것 같아요. 듣동라 덕에. 네. 한번 김나연 선생님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매기님이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한 계획이 아니고 가능하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인상 깊었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지식 채널이라는 유익한 방송을 하나 더 알게 돼서 기쁘다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듣동라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저희 채널 구독자가 조금 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매기님이 아닐까. 어서 오시라고 제가 꽃을 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늘 줄 알았는데. 욕심쟁이. 근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또 이제 듣동라와는 또 다르게 저희는 이제 기후변화만 또 전문적으로 하니까 네. 저희 정보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아까 좀 예고 드렸죠. 저희 대한민국 또 3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그쵸. 또 이제 해상왕 장보고 이제 뭐 드라마도 나오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고, 우리가 또 이제 바다의 민족이 후손 아니겠습니까? 해운업이 좀 어떤지, 또 업황도 좋다고 하는데 기후변화에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 메인 소식 가기 전에 저희 또 이제 아이코닉한 코너죠. 전기차 소식 한번 우선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네, 전기차가 정말 이게 되겠냐 하던 시절부터 꾸준하게 소식을 알려온 붙박이 코너인데요. 뭐 요즘 워낙 전기차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굳이 해야 될까 싶은 생각도 좀 들지만
그래도 좀 워낙 쏟아지는 소식 중에서 주옥 같은 거를 제가 엄선해서 전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소식은 뭐 유튜브에서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BMW i4라는 모델이 출시가 됐어요. 이게 한 6천만 원 초반대 네, 정도 맞아요. 모델도 있고, 네, 더 올라가서 더 고급 모델도 있고 한데 이게 뭐 i3 후속이에요? i3는 정말 BMW 초창기에 우리 전기차는 사실 하고 싶지 않아라는 느낌으로 만든 차였어요. 아, 이건 본격적으로 우리 하고 싶다. 그때는 어땠냐면,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력 라인업하고 겹치지 않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마실용 차. 마실. 처음에 아. 나왔을 때 주행 거리가 80km, 100km. 예. 아, 근데 가격은 한 5,500만 원 뭐 이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i4는 좀 작정하고 이것 때문에 뭐 3 시리즈, 5 시리즈는 덜 팔려도 뭐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 그래서 뭐 리뷰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예,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도 제가 봤는데 괜찮다. 이거 BMW 느낌이 나면서도 그 뭐랄까 테슬라랑도 뭐 비교했을 때 뭐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 뭐 오히려 더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제가 보면은 이제 BMW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 테슬라 별로다. 역시 BMW 만드니까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막 싸움이 좀 났는데 전 보면서 약간 흐뭇한 게 역시 쌍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일단. 예, 그리고 원래는 이제 BMW 같은 경우는 전기차는 뭐 조금 뭐 우린 다양한 걸 할 거야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뭐랄까 진심으로 전기차를 좀 만든 느낌이 네.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만 좀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무게가 되게 무거워요. 400kg 더 나가요. 모델 3 이런 거랑 비교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비가 있지만 어쨌거나 뭐 주행거리 괜찮고 가격도 뭐 나쁘지 않고 한 400km 정도 뭐 내외.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역시 이제 내연기관차 브랜드도 진심으로 전기차를 한다. 그런 신호탄이고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대중적인 브랜드에서도 이런 모델이 많이 나와주면 좋은데 뭐 일단은 좀 고급차 시장에서 일단은 이렇게 좀 지형 변화, 지각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독일 또 참고하시고. 3사 중에 또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차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약간 아직도 이제 이렇게 내 차가 좋아, 이 차가 좋아 이렇게 또 싸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또 되게 굉장히 재밌네요. 네, 전기차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은 네, 참 네, 흐뭇한 네. 광경이에요. 네. 그래서 내연기관차가 낫다 이렇게 싸울 때는 좀 그런데 네. 전기차 가지고 싸우는 거는 뭐 환영. 환영. 그리고 네. 저의 지식을 좀 뽐내기 위해서 i3가 중국에서는 BMW 3 시리즈 기반으로 새로 출시를 했어요. 오. 네. 네, 과거 i3는 이제 잊어라라는 느낌인데 모양이 이제 모양이 BMW 3 시리즈 모양이라는 거죠. 네, 그대로 그 기반으로 만들었고 근데 이제 그건 희한하게 독일하고 뭐 유럽하고 한국에서는 출시 안 하고 딱 중국에서만 출시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좀 더 커서 그런 걸까요? 중국 일단 규제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전기차 안 만들면 이제 좀 판매가 어려운 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내연기관차가 그나마 아직도 잘 팔리는 곳이 이제 한국 뭐 독일 미국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까지 우리 내연기관차 모델을 너무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근데 중국은 뭐 거의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시장의 한 절반 정도 내지는 절반 이상 막 이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내연 3 시리즈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예, 다음 소식은 짤막하게 테슬라가 1사분기에 전기차 판매를 31만 대를 달성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판매 기록을 좀 갈아치웠고 작년도 1사분기에는 보다 한 68%를 더 팔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조금 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창피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GM이 제너럴 모터스가 자기들이 전기차 막 리더 한다고 막 뭐 그런 얘기하고 이제 대통령도 띄워줬거든요. GM이 리드하고 있다. 사실 GM이 발표한 건 되게 많아요. 막 뭐 뭐도 내놓고 막 앞으로 뭐 2035년에 내연기관차는 아예 안 팔 거고 그랬는데 요번 분기 판매량은 500대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전기차가 GM 전기차가 이게 한국에서요? 계획- 아니면 전 세계에서요?
미국에서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미국에서? 미국. 근데 미국 외에서도 별로 안 팔고 이게 제일 큰 부분이 원래는 되게 나름대로 인기 모델이었던 GM 볼트가 그 화재 사건 이후로 이제 생산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네. 대표 모델이 생산은 안 되고 험머 EV를 만들었는데 판매량이 뭐 진짜 한 달에 한 10대, 20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물량이 오히려 줄었죠. 뭐 여기서 좀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엄청 큰 SUV 갖고 와서 팔려고 그러던데 그러다 보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기름이 얼마나 먹을지. 기름값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요즘 장난 그렇죠. 아니에요. 미국에서 지금 픽업 트럭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그 해당 시장에서 많이 팔던 모델인데 조금 판매가 어려운게 되면은 다른 곳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 이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네. 저도 길거리에서 가끔 가다가 그 미국 픽업 트럭 큰 걸 보면은 제가 여기 왜 왔다 갔다 하지? 근데 네. 슬금슬금 들어오더라고요. 뭐 실버라도니 뭐 이런 거. 그래서 타오 막 이런 거. 어휴. 타오, 그렇죠. 네. 그 진짜 팰리세이드가 귀엽게 보이는 차예요. 맞아요. 그거 크기 진짜, 비교하면 근데 자꾸 이러면 현대 기아는 우리 거 별거 아니라고 모하비 이런 거 이 정도면 뭐 준중형이다 뭐 이런 식의 좀 변명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지는 게 좀 씁쓸합니다. 아무튼 GM의 분발을 바랍니다. 500대가 뭡니까? 대통령도 칭찬해줬는데. 볼트 좋은데. 볼트 괜찮은데. 근데 LG 배터리 들어가고 LG 모터 들어가고 막 사실 LG가 거의 만들다시피 한 건데 안타깝게도 화재 때문에. 네. 좀 또 어떤 소식도 갖고 오셨나요? 네, 이거는 항상 전기차 근데 배터리 폐배터리 문제라던데요라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런 분들을 이제 위한 소식인데요. 제주도에서 정부 예산 30억, 제주도 예산 4억을 들여가지고 제주 축산물 공판장하고 뭐 가축 분뇨 자원화 공장, 양돈 농협 이런 데다가 그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한 그 ESS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해서 그 전기가 쌀 때 충전했다가 전기가 비쌀 때 이제 빼서 쓰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폐배터리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고 뭐 우려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ESS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좀 보여지면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ESS가 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이상하게 해외에서는 그냥 배터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ESS라는 그런 용어로 많이 쓰는데 결국은 이제 대형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노트북에 있는 배터리 같은 거를 이제 훨씬 큰 거를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 배터리 아니면 우리 동네 배터리 이렇게 쓰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이제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전기가 괜찮은 가격에 잘 만들어지지만 이게 우르르 많이 나왔다가 이제 밤에 태양광 같은 건 밤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낮에 많이 나왔을 때 저장을 했다가 밤에 이제 좀 필요한 거 쓰는 식으로 그렇게 쓰는 장치고요. 여기 메모는 안 해놨지만 뭐 한전 같은 경우도 전력망용 배터리를 거의 그건 한 1조 한 2천억 원짜리인데 그 조만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기 저장하는 시설이고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이제 같이 가져야 되는 시설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말이 사실 좀 안 되는 거예요. 전기차 폐 배터리를 이용해서라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기사에 보면 아니 다시 쓸 수 있는데 뭐가 폐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왜 우리 경주마들이 이제 은퇴한 다음에 관광용이나 이런 조금 좀 루스한 곳에 가서 이제 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옛날처럼 달리진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말로써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전기차 배터리는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웬만한 경우에는 다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사용을 하고 그렇게 쓰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갑자기 좀 슬퍼지네. 제주도 말들이 어떻게 끝나나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사실 자동차 배터리는 자원이죠, 자원이지. 그렇죠. 계속 쓸 수 있는. 되게 오래 쓸 수 있어요. 그 재사용도 꽤 오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그때는 사실은 그 안에 귀중한 자원들이 그냥 아주 깔끔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쓰면 돼서
맞아요. 사실은 폐배터리란 말 자체를 우리가 좀 잘못 이름 붙인 거예요. 오늘 또 전기차 소식 한번 또 알차게 들어봤고요. 그럼 저희 바로 이제 다음 본격적 소식이죠. 해운업. 해운업도 관심이 좀 많거든요, 제가. 근데 해운업이 혹시 뭔지 혹시 김나연 선생 혹시 아세요? 해운업이 이제 해상의 길을 통해서 뭐 이런 물자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사람이나 물건을 이제 실어 나르는 회사를 다 해운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관심이 많냐면 해변가에 이제 사시는 부자들은 부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 이렇게 선주분들이 많아요. 선주분들. 저 질문인데 네. 관심은 많은데 왜 부자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참 그렇네요. 그냥 이게 부자가 되고 싶진 않고 이제 부자랑 친해지고 싶어요. 아무튼 그런데 현실적. 그래서 뭐 많이 욕심 부리지 않고요. 그냥 아무튼 그래서 선주 분들이 이게 좀 잘 사시잖아요. 약간 선주분들에 대한 약간 로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운업 사실은 이제 김나연 선생님이 받아보는 택배 뭐 이런 거 다 해운업 통해서 이제 받는 거니까 우리가 잘은 모르시는 네, 뭐 거죠. 그럴 수 있죠. 집에 보통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뭐 메이드 인 뭐 저머니한테 이런 거 다 물건들이 좀 있잖아요. 네. 다 대부분은 배를 타고 옵니다. 예. 그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좀 있긴 있는데. 그 요즘은 좀 코로나여가지고 그리고 뭐 탄소 배출 또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사람들 이제 비행기 잘 안 타시지만 인천 국제공항 같은 거 딱 들어올 때 보면은 그 바다에 배 엄청 많이 떠 있잖아요. 맞아요. 컨테이너선 그런 거. 컨테이너 이제 박스 해운업이고. 다 쌓여 있고. 지금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그 상하이 거기 지금 코로나 통제 때문에 또 상하이가 되게 중요한 항구잖아요. 아시아에서. 거기 앞에 또 이제 해운업 배들이 막 엄청 줄을 서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 배를 짐을 싣고 내리지 못해가지고. 아무튼 해운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해운업과 탄소 배출이 뭐 연관이 있습니까? 네, 이 국제 해사기구라고 약자로 IMO라는 곳인데요. 알아요. 이게 약간 한국 분이 저게 뭐야 사무총장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 IMO가 뭐 줄임말일까요? 인터내셔널 IM 블라블라 오르가니제이션. 나 뭐 IM 뭔 줄 알았어. 왜냐면은 약간 이거 미션 임파서블 IMF 막 그런 뜻인 것 같아가지고 IMO 진짜 이모 이모. 죄송합니다. 인터내셔널 마리타임 오르가니제이션. 마리타임. 그래서 제가 영국에 네. 출장 다닐 때 그 여기 IMO 회의 참석하러 온 공무원분들과 같은 민박집에서 잔 적이 있어요. 눈빛과 안녕하세요 정도는 주고 받았는데. 약간 영국이 약간 그런 거 유명하잖아요. 뭐 무슨 뭐 해운에 유명한 뭐 보험 로이드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구나. 그죠. 이제 그 영국 자체가 그 해운업으로 또 관국이 된 나라 아니에요? 스페인의 이름만 무적함대 이거 저기 때려 부셔가지고 맞습니까? 역사 지식 짧은데 아무튼 그 다음부터 이제 패권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네, 그 국제해사기구 리포트에 따르면 이 IMO에서 2020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 해운업계가 배출한 CO2 양이 총 10억 5,600만 톤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잘 감이 안 오니까 이 해당 연도 CO2 배출량의 약 2.89%, 그러니까 거의 3%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봤는데 지난해가 이 선박에 대한 의무적인 에너지 효율 조치를 시행한 지 정확하게 10년이 되는 해였다고 해요. 이 해운업계 탄소 배출이 가장 많았던 해가 2008년인데 이를 기준으로 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0%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보강 설명을 좀 하자면 그 10억 5,600만 톤 정도면은 우리나라 배출량의 약 2배 정도 돼요. 진짜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한 국가의 배출량의 2배라니. 특히 우리나라는 배출량이 적은 나라가 그쵸, 아니기 때문에.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국제 항공하고 국제 해운은 약간 이제 뭐랄까 국가 통계에 안 잡혀요. 국가 온실가스 통계.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국가가 없어. 그렇다. 그래서 이제 좀 협상 같은 데 좀 빠져 있고 대신에 우리도 해야 되는 걸 알겠으니까 우리가 IMO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할게. 그다음에 그 항공은 아이카이오인가 뭐 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업계 안에서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감축을 하는 식으로 하는 곳이고 그
모든 국가들이 다들 아니 사실 쟤네들은 우리는 소속은 아니잖아. 뭐, 그래서 뭐 공해상에서 나오는 거 우리 어쩌라고 이렇게 해서 그 뭐랄까 책임지는 국가가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 그렇죠. 네. 업계 자발 그런 관리 그런 체계로 따로 빠져 있어요. 국가에서 뭐 니들 좀 더 줄여 이런 거 못해요. 근데 이 해운업계가 뭐 결국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박을 움직이는 연료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선박회사들이 벙커 CU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보다는 탄소 배출이 적은 LNG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암모니아, 수소 이런 연료들을 좀 차세대 연료로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도 봤는데 좀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서 그 네. 여의도에 또 이제 좀 돈 좀 있으신 분들이 약간 그 자기 친하게 지내고 싶은 제가 사람들? 친하게 지내고 싶은 분들 요트를 좀 세워놓은 데가 있는데 어, 그걸 보니까 약간 좀 작은 배는 약간 태양광 그런 배가 요즘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솔라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태양광 예, 에너지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나? 배터리로도 가는 네. 배들이 꽤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전기 얘기도 있더라고요, 참.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저희가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는 다 그 돛담배로 다녔잖아요. 바람의 힘으로 아닙니까? 뭐 아니면은 이제 네. 뭐라고 하죠? 격군이라고 그러나? 여튼 노를 적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서 다니든지 아니면은 바람의 힘을 저기- 빌리던지. 바람을 밀는 예, 둘 예. 중에 하나 정도였죠. 예. 그- 아니 그렇죠. 명랑 그거 영화 보시면 격군들이 정말 맞아 힘들었더라고요. 맞아 맞아. 음. 예,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런 해운 회사는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벙커 CU라고 하면 기름 쓰는 배들이 주로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벙커 CU가 저기 그 정유 공장에서 마지막 남은 찌끄러 그 다음에 더 낮은 게 아스팔트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처치가 곤란한 질 낮은. 기름인데 음. 배에다가 태우는데 이제 그게 뭐 약간 이런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해가 막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 타이타닉 영화 같은 거 봐도 그렇고 막 시커멓거든요. 이게 한국 쪽이 낭만적인 것 같지만 배가 시동 거는 순간 막 매캐해요. 맞아,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정유 공장이랑 잘 맞아떨어졌죠. 싼 연료로 막 다니는데 어차피 바다 나가면은 뭐 매연 나온단 말든 뭐 알게 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하여튼 그거 써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슬픈 건 아까 LNG 말씀하셨는데 네. 그 LNG를 쓰면 이제 친환경 선박이라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지금은 해요. 그렇게 홍보하는 경우가 그렇죠. 꽤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큰 부분이 뭐냐면 그 매연이 안 나온다는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LNG는 우리가 뭐 천연가스 뭐 액화시킨 건데 그거 캘 때 천연가스 누출 돼봤자 얼마나 되겠어? 몇 프로 안 되겠지 했는데 최근에 보면 볼수록 생각보다 많이 누출되네 그래가지고 사실 가스가 그냥 깨끗한 거에서 지금 요즘은 생각보다 너무 온실가스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사실은 뭐 빼박 화석연료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LNG가 지금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된 게 그거를 캘 때 그걸 빼낼 때 너무 많이 새. 근데 걔는 또 온실 효과가 너무 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 왜 강조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LNG 엔진이 친환경이네 뭐네 막 이런 홍보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줄 알았는데 다 따져보니까 생각보다 안 그렇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LNG는 정상적으로 간다면 좀 빨리 들어가고 암모니아든 수소든 뭐 아니면 메탄올 뭐 이런 걸로 아마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이거를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죠. 예. 우리 주변을 훑어보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건도 있지만 아닌 물건이 많잖아요. 우리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만들 때도 에너지를 또 많이 쓰지만 이게 또 건너오면서 에너지 많이 쓰는 네. 거예요. 그죠? 더 문제는 우리가 내보내야 되는 그 물건들을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게 사실 해운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은 그 메탄올 선박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기름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요. 절대 대부분은 그럼 기름 기름이고 그나마 LNG 한다는 게 조금 있었는데 LNG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고. 예. 그래서 기름 많이 쓰다 보니까 탄소 배출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또 이제 해운업계에 또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그 기후위기 관련 1등 방송이기 때문에 또 1등 업체를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제가 1등 업체를 또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 또 매출 이런 걸로 조사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또 가십이 좀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재밌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 듣는 분들의 관심 지금 기대치는 올라갔어요. 네, 지금. 올라갔어요. 예. 저도 지금, 올라갔습니다. 저는 기대치 충족합니다. 저는 충족하는데 AP 웰러랑 머스크라는 회사가 1등인데 덴마크 회사예요. 덴마크 회사. 근데 이게 한국 지사가
저희 사무소에서 1km 떨어진 데 있어요. 완전 가깝네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저희 회사 인근 땅을 사야 되나 지금 청와대도 이쪽으로 온다 그러고 아, 뭐 갑자기 이렇게 되나 우리가 뭐 그런 생각 이거 들어요.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전 세계 해운 업계 1등 지사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뭐 세계 환경단체 그린피스 지사도 여기 있고 청와대도 이쪽으로 뭐 새로운 정부도 네. 이쪽으로 이제 뭐 오고 싶다는 버스 거 타고 아니에요. 출퇴근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AP 멜러라고 지금 머스크라고 AP 멜러 머스크인데 지금 흔히 머스크라고 알려져 네. 있거든요. 알려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속에서 순이익이 가장 많이 늘은 기업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막 코로나 때 사람들이 다 이제 막 시켜 먹고 물류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막 그 미국에서도 막 항구 직원들이 코로나 걸리니까 막 스톱되고 컨테이너선 운임이 막 뜨니까 해운사 이익이 확 늘어가지고 작년에 순이익만 21조 원.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항상 모든 게 작은데 삼성전자가 이제 단기 순이익이 이제 뭐 국제 회계 연결 기준으로 뭐 39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매출로 따지면 매출이 75조였는데 순이익이 22조 막 이래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덴마크 회사가 해운업계 1위 갖고 있는 게 좀 저는 좀 신기했거든요. AP 밀러 머스크라는 회사가 보니까 해운 회사로서 보통이 아닌 게 우선은 가족이 만든 회사거든요. 가족이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피터 머스크 몰러 선장님이랑 아들이 아놀드 피터 몰런지 멜런지 하여튼 덴마크 말 발음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둘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이제 사람 물건 나르는 막 그런 거예요. 이 인천 분들 알 텐데 막 재물포 이런 데가에서 배로 물건 좀 옮겨주고 막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 그 아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선장의 손자가 매스크 맥퀴니 밀러인데 저 깜짝 놀란 게 이분이 1913년생인데 2012년까지 사셨어요. 100세. 와. 100세 인생 사셨어요. 100세 인생 사셨는데 물론 이렇게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또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분이 더 놀라운 게 80까지 직접 경영을 하고 90까지 이사회 회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하던 말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야 된다. 그 시절부터? 밑에 내가 CEO가 될 거야 기대하던 사람들이 이 80, 90 나이 드신 이분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는데 또 보니까 이분이 또 이제 지금은 이분의 막내 딸이 물러받으셨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또 한국은 약간 아직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기업에서 막 엘보 기업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막 뭐 장자 상속해야 되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막내 따님이 물려받았는데 덴마크에서 가장 파워 있는 여성. 그리고 또 덴마크가 또 현 총리님도 메테 프레데릭센이라고 여성분이시더라고요. 77년생. 자, 우리나라도 참 많이 좀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갖고 제가 좀 놀란 게 이 회사가 또 한국 회사랑 또 악연이 있다면서요, 지석쌤. 그 파산 사태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때 되게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세계 한 10위권 안에 들은 회사였는데 못 버티고 날아가 버렸는데 저는 그 배경은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는. 근데 우리가 약간 해운 그런 데서 강국으로 들어갔던 게 이제 한진 해운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랭킹에서 우리나라 10대 기업에서 우리나라가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 머스크와의 악연은 제가 잘 그래서 조선업도 우리나라 강하고 약간 해운업도 강하고 약간 왜 우리나라는 또 삼면이 바다고 장보고의 후예고 또 이제 뭐 여러 안보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한진 해운 자체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한진 해운이 어렵게 된 게 이런 1등 기업이죠. 이런 1등 기업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거든요. 거대한 기업이. 근데 이 회사가 한진 해운이랑 딱 구별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회사 파산을 왜 합니까? 회사 파산하는 이유. 김나연 선생님. 돈이 없어서. 빚이 많아서. 네. 그래서 빚을 못 갚으면 파산하는 거는 사실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똑같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한진해운도 그때 뭐 공적 자금 뭐 말이 많았는데 이 머스크 회사의 최대 주주가 덴마크 최대 은행입니다. 단스케 방크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해운도 경기를 타거든요. 네네.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물건 덜 살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 물동량이 뚝 떨어지는데 또 기름값이 막 폭증을 하면 이게 해운업도 그렇고 이 택시 운전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많은 물건이나 사람을
아주 저렴한 기름값 아무튼로 운반해야지 이득이 많이 남는 건데 또 이제 기름값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도 뭐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그렇고 뭐 물가. 근데 이제 은행이 최대 주주니까 든든하죠. 예. 아무래도 든든한 게 있고 그렇고 또 이제 여기가 이제 93년부터 엄청나게 M&A를 많이 해요. 이 회사 저 회사 많이 사는데 이게 해운업을 제가 좀 공부해보니까 재밌는 게 해운업에서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컨테이너선. 저는 컨테이너선 하면은 항상 이제 그 한국의 이제 그 이제 조폭 영화가 나오면 밀수품. 항상 컨테이너 앞에서 싸우거나 그죠 네네. 밀수하거나 막 그런 건데 요 컨테이너가 이렇게 딱 규격화가 되면서 그 배에 엄청나게 많이 실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 그 머스크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어차피 우리는 역사도 오래됐고 거래선이 탄탄하니까 한 번에 많이 실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18,000 TEU급의 그 배를 이제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 이런 데에서 이제 수주를 받기 시작하는데 TU가 뭐예요? 네, 아주 적절한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분량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 연호쌤이 배워야 되는데 이게 그린 뉴딜 연호쌤 듣고 한라인에 계시죠? 이게 좀 중간에 바뀌어야 되거든요. 다울쌤 얘기할 때. 근데 뭐 좋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 TEU가 이제 뭐 20풋 이퀴벌런트 유닛 이런 약자인데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길이가 6m, 폭이 높이가 2.4m 정도 된대요. 네. 근데 여기에 라면 박스가 한 40개들이 박스가 한 560개 들어가는데 몇 개죠? 라면 22,400개 정도 들어가는 와. 거예요. 컨테이너 하나가. 근데 요거를 18,000개 실을 수 있는 배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요 배 한 대 라면 실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10일 동안 라면만 먹고 버틸 수가 있대요.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기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 말 생각 들잖아요. 라면을 그만큼 선. 근데 이제 요런 배를 막 늘려버리니까 한진해운 같은 데서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까 1등이 이게 또 1등인데 이 회사가 점유율이 혼자 한 15% 20% 먹는데 또 스위스의 MSC라는 해운 회사랑 좋게 말하면 동맹이고 안 좋게 말하면 카르텔. 그 둘이 이제 손잡고 움직이는데 이 두 회사가 30% 해먹는 거예요. 진짜. 근데 지석쌤이 자동차 업계 계셨겠지만 자동차 업계도 막 회사가 M&A 되면서 확 줄잖아요. 좀 많이 줄었죠 지금. 예. 10개 이하의 그룹으로 확 준다거나 그런데 막 줄었는데 해운업계도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제 한진해운 같은 약간 중형 이런 사이즈는 약간 좀 밀려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이 가족 얘기를 한 게 아까 저 100세까지 사신 분 있잖아요. 네. 80세까지 경영하시고 90세까지 이사회에 참여하신 이분 이름을 따서 매스크 맥키니 밀러 센터 포 제로 카본 shipping, 그러니까 산소 제로 운송을 위한 매스크 맥키니 밀러 센터라는 비영리 독립 연구 개발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 회사의 상징적인 인물의 이름을 딴 저탄소 연구개발 센터가 있다라는 것은 뭐 굉장히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네, 좀 줄이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나 네. 봐. 우리나라도 이제 유명한 그 재벌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이 땡땡 센터 포 뭐 탄소 제로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사실은 있나요? 뭐 장학금 주는 재단 이런 건 있죠. 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네. 삼성 지구환경연구소라는 데가 있었는데 네. 뭐 이렇게 조금 기대했던 그 역할은 안 했고요. 저는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좀 큰 기업은 그런 자기들의 해당 분야에 어떻게 하면 제로 카본 할 수 그러니까. 있는지 연구하는 연구소를 좀 만들고 NGO 같은 데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일한 전문성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뽑아서 좀 네, 박차를 네, 가야 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배우는 좀 네. 주 5일 근무, 4대 보험 네. 이 정도는 해주고 네. 뭐 기타 등등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어디서 요즘 좀 탄소 배출 절감 노력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건가요, 지석쌤? 그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넥스트 클라이밋 인스티튜트이라는 곳에 우리가 25대 기업들을 25대 그러니까 25개 굉장히 핵심적인 기업들을 평가를 해보니 젠장 A 등급은 하나도 없고 네. C 등급의 애플,
소니, 그다음에 보다폰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이제 그 소니 소개를 좀 했었고요. 이제 유일하게 B등급 받은 게 이제 머스크 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 25개에서 1등을 하게 됐는지 한번 이제 들여다 본 거죠, 이번에.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가 그 보고서가 우리나라에 25대 기업들 다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A등급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제 혹시라도 역시 뭐 해외에 있는 기업들도 뭐 말만 많지 아무것도 못 하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렇지. 네.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 거기다 평가하면은 C등급도 아마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항상 그 대학 때 보면 교수님이 시험 문제 아무리 어렵게 내도 꼭 잘하는 애 있어. 꼭. 이렇게 호응을 안 해줘요? 이 방송이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리액션이 좀 좋아야. 재미가 없어서. 리액션을 좀 부르는 네, 멘트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서로 좀 네, 서로 상부상조 좀 네, 합시다, 우리. 네. 대학 생활이 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재밌다고 반응하는 네,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저도 약간 의외였던 게, 근데 그러고 보면 참 덴마크가 참 좀 재밌어요. 그 베스타스라고 원래는 농기계 하던 회사가 풍력 발전 맞아요. 기기에서 지금 거의 그 1, 2등 하거든요. 덴마크 회사구나, 그것도. 네, 인구가 한 700만, 800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잘해. 덴마크가 그래서 풍력 발전 회사가 또 베스타스 말고 또 몇 개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건 모르겠어. 올스테드. 맞아요. 맞다. 맞아. 근데 심지어 올스테드는 이제 거기는 원래는 가스 공사 같은 데였어요. 근데 빠르게 덴마크에. 전환해서 되게 성공한 기업 아니에요? 네, 참 잘해요. 인구가 많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또 저는 전문성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얘네들은 B등급을 받았나.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도 읽어보고 했는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한 결론으로 좀 뭐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한 거예요. 네. 사업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비행기도 조금 운영하는 것 같고, 트럭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아예 하다 보니까 어차피 뭐 여기 가져온 화물 다 우리 건데 왜 우리가 이 항구에다가 돈 주고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항구도 만들어 버리고 막 이랬더라고요. 뭐 해난 구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난 그래요? 구조도 세관 대행도 네. 하고 다 하네. 이 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 모토가 되게 재밌는 게 한 번의 부킹으로 전 세계와 연결해 드린다. 약간 무도회장 그러니까, 같은 생각 들면서 뭐 되게 자신감 있잖아요. 우리한테 부킹해, 내가 연결해 줄게. 막 그러는 거니까. 그럼 팁을 얼마씩 줘야 그건 돼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대신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되게 단순한 게 이제 일단 배 만들 때 나오는 배출량인데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연료만 제대로 바꿔주면 사실은 배를 운행할 때 나오는 CO2가 이제 확 줄어드는데 그게 한 전체 배출의 한 70% 정도 되고, 그렇죠. 항구를 운영할 때 있어서는 전기가 이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전기를 재생에너지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럭 같은 경우가 트럭이 있는데 트럭 같은 것도 결국은 전기 트럭이나 뭐 아니면 결국엔 뭐 수소 트럭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조금 심플해서 이 넥스트 클라이밋 인스티튜트의 보고서가 그러니까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 이거에 저 점수를 또 많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가 몇 척 있고 거기서 벙커슈 얼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쉽게. 그래서 좀 점수를 높게 받은 면도 있는데, 뭐 근데 그거에 플러스로 그 탄소 중립 목표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2050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머스크는 2040년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런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플러스가 됐고,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점수가 된 건데, 약간 감점 요인은 뭐였냐면, 한 90%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했대요. 배추인데 5에서 10% 정도는 이게 결국에는 오프셋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상쇄하는 나무를 키우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뭔가 장치로 빨아들이던. 약간 뭐 만화 원피스처럼 또 배에다가 막 나무 심고 막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좀 너무 그 배 어디다 나무 심어서 줄이겠다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는 그런 것도 하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2040년에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머스크의 계획은 우리가 90%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5에서 10% 정도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일단 그 상쇄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해놨고 그 사실 그런 부분은 지금 좀 저희 과연 될까 내지는 또 나무야? 약간 그런 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A 등급까지는 못 간 것으로 예, 평가가 됐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저기 그 윤탁쌤은 이제 나도 저런 집안에 태어났으면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뭐 90세 살았네 이런 걸 보시지만 저 같은 네. 경우는 그런 건 마음 비우고 내가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이니까. 예, 그래서 아유 무슨 쌤 이직하실 때 이런 분들이 나와서 면접 보는 거예요. 내가 90살인데. 그래서 네.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재밌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그 유조선도 운영했었어요. 네. 물류 산업 중에 아. 하나니까. 근데 다 아, 그래요? 팔아버렸더라고요. 아. 2017년도에. 석유 운반 탱커선을 다 팔거나 아니면 분사시켜가지고 그 머스크의 그 주력 사업에서는 분리를 아. 시켜버렸고, 그리고 원래 머스크 오일도 있었어요. 오일. 그렇구나. 그러니까 석유도 아예 팔았었나 봐요. 예, 이제 자세하게 안 들어봤는데 그것도 분사시켰던 팔았던 없애버렸고. 이것도 한국 회사가 사고 막 그런 거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2019년도에는 머스크 드릴링이라는 걸 또 분리해서 상장시켰는데 시추하는 건가? 그쵸 시추. 석유 그래서 시추하는데. 그린피스에서 네. 많이 하죠. 그 해저 시추 반대하는 캠페인 많이 네. 하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2016년도에 아예 그 석유 가스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분사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탄소 저감에 탄소 중립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들, 사실은 답이 없는 사업들은 그냥 팔아버리고. 근데 분사시켜 분사라는 게 버리고. 정확하게는 뭐 완전히 매각하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되면 둘 중 하나예요. 되게 대박 나거나 아니면 팔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이쪽 의도는 이쪽 사업은 같이 가져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그 사업부를 그냥 문 닫아버리고 자산을 다 그냥 날려버리는 것은 사실은 기업이나 사업의 세계에서는 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행위죠.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 예전에 그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 LG 전자에서 압력밥솥을 팔았었는데 그게 사고가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알고 보니 LG가 제조한 건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결국 LG가 우리 압력밥솥은 취급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저도 이럴 때 제일 좀 안타까운 게 저거 산 사람 혹시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니 옛날에 우리 막 그 이기 때문에. 원자력 그 뭐야 도시바였나? 그거 막 그쵸, 살라고 그쵸. 막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사실 도시바가 미국에서 망한 그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가 적자 보고 뭐 같이 무너진 그런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 분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근데 당장에 돈이 전혀 안 되면은 오히려 더 판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그나마 좀 될 때 가치를 인정받고 팔고 뭐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실제로 제로 카본 물류를 이제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렇게 하면 정말 현명하게 잘 하는 거죠. 자기의 본업에서 이제 그 과거는 이제 단절시켜 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판단들이 또 이런 점수를 잘 받는 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제 제가 한번 이 회사 평가가 어떤가 보니까 주식은 지난 5년 동안에 한 2배 정도 올랐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에서 저렇게 돈 되는 석유 사업을 막 팔다니 뭐 바보 아니야? 막 이랬으면은 떨어졌을 텐데, 시장의 평가는 저런 식으로 애매한 거 떼어버리고 자기들의 물류 사업을 정말 이제 지속 가능하게 강화하는 그런 거에 아마 좀 높은 평가를 좀 받지 않았나.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요소가 들어가 있겠지만 그런 석유 같은 거 이제 분사하고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봤을 때도 잘했다고 판단이 되고, 뭐 시장에서도 평가가 우호적인 것으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또 그런 게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지만 또 속해 있는 그 나라의 분위기라든지 뭐 그런 게 무시 못할 텐데, 또 덴마크가 또 이제 북극 근처에 있고 또 북유럽 이런 국가들이 좀 탄소 배출에 대해서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저 북극이 바로 위에 있고 또 이분 아 그러니까 그린란드가 덴마크 거야.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이 바이킹의 후손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반영되는지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북극 항로가 이제 북극이 녹으니까 그게 북극이 녹으면 사실 되게 위기인데 이제 막 해운업에서 또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항로 생긴다고. 어, 근데 이런 예, 좀 철없는 분들이 그- 좀 있죠. 나 철이 없었죠. 그- 그때는. 예, 근데 이제 녹으니까 이제 북극을 통해서 이제 가면 빨라지는 국가가 있다. 얼마나 좋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 해운 회사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또 좀 색다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그 전 세계 1등 해운 업체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에서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어떤지에서 좀 찾아봤는데 머스크 네. 같은 경우에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이 해운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을 30.7만 톤으로 줄이겠다. 2018년 기준으로는 406만 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 2030년까지 저탄소 LNG가 포함되고 하이브리드가 포함되는데 네. 네, 그렇지. LNG. 이런 선박 그럴 줄 기술을 알았어. 고도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목표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한 3달쯤 됐는데 해양수산부에서 2022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공공선박 4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하겠다. 아마 친환경이라는 게 뭐 아까 얘기했던 LNG나 하이브리드 라고 예측이 가고 또 다른 30척에는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고요. LNG 전기 같은 친환경 연료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 그리고 또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내 신기술 사업화와 국제 표준화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라면 한 4억 개 들어가는 그런 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한 대에 2천억 정도 한대요. 2천억 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또 이제 조선 강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중국 조선업이랑도 또 경쟁이 심한데 이제 또 이런 큰 해운 회사가 탄소 배출 낮추는 배 사가겠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또 그쵸. 발 맞추게 만들지 못하면 또 뺏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제가 좀 또 제가 전문성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예, 네. 인사이트를 드리자면 한 가지는 요번에 그 IPC 6차 보고서에 그 워킹그룹 3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솔루션에 대한 리포트인데 요번에 처음으로 놀랍게도 처음으로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뭐 물건을 가져와야 되고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은 네.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물동량 자체가 좀 줄어야 될 거예요. 줄어야 되고 특히나 우리 지금 재생에너지 이런 걸로 바꾸고 나면 석탄이나 LNG라든지 석유를 실어오는 게 사실 굉장히 또 그 화물의 많은 네.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생각해서 머스크가 다 팔아버린 걸 수도 있어요. 음. 예, 이쪽은 글렀다. 예, 그래서 그건 참 좋은 판단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조선업에서 이제 LNG선 이런 거 우리가 잘 만드는데 지금은 분명히 수요가 있고 뭐 한동안은 있을 것 같지만은 그걸로 쭉 가서 우리가 1등 LNG선 강국이 된다 이거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빨리 좀 수정을 해야 되고 그 일론 머스크가 한번 수소를 할 거면 자동차 하지 말고 하여튼 수소 가지고 메탄올을 만들어라. 메탄올은 자기가 봤을 때 좀 말이 된다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선박의 연료를 메탄올로 바꾸겠다는 게 지금 머스크가 지금 요건 해운회사 머스크가 한 2개 정도 지금 테스트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친환경 전기로 만들 수 있는 그 인공 연료인 메탄올로 잘 구동되는 배를 만든다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어차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그런 그런 기술이 없는데 없을 때 우리가 그걸 완성해서 한다면 독보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운 시장은 제가 봤을 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소비도 줄여야 되고 석탄, LNG 이런 것들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배에 대한 필요가 제가 봤을 땐 수요가 줄 수밖에 없다. 저 한 가지 또 재밌는 네네. 기사를 봤는데 재밌는 의문이 드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 삼성중공업이 이것도 1월 25일 정도에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근데 뭐 국내 친환경 설비 전문 기업인 파나시아사라는 곳이랑 이 LNG 연료로 운행이 되는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선박 탄소 포집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CCS를 지상이 아닌 뭐 해상에서 하겠다? 저는 뭐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이걸 2024년까지 2년 후죠? 이걸 상용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가능한 건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거는 가끔 보면은 각 나라마다 이제는 각 기업마다 좀 이상한 거를 시도할 때가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은 일단 LNG를 쓴다는 것 네네. 자체부터 문제인데 거기 나오는 CO2를 그러니까 포집은 할 수 있는데 포집할 때도 에너지와 네.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저장을 할 때 배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그걸 저장하려면 압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압축하려면 엄청 또 에너지가 들어가죠.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한정된 에너지와 한정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CO2를 잡아가지고 뭐 저장을 한다라는 거는 근데 심지어는 자동차도 그런 걸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주유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기름 넣을 때 CO2는 CO2로 따로 빼서 뭐 주유소가 처리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려워. 아무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빨리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빨리 고용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게 그 안 돼요. 그래서 그 머스크의 접근법은 뭐냐? 친환경 전기로 만드는 메탄올을 이용해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연소해가지고 CO2가 나와도 그거는 정말 거의 탄소 중립에 그래요? 가까워요. 그렇구나. 왜냐면 시작이 CO2를 안 쓰는 전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뭐 LNG를 쓴 다음에 그 뭐 CO2를 뭐 포집해서 뭐 이거는 완전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조각들이 뭐 나무니까 이걸로 갑옷을 만들어야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쇠를 만들어야 되는데 쇠를 안 만들고 그냥 있는 걸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건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우리가 오늘 다뤄본 그 머스크라는 이 기업에서 이 메탄올 배 건조를 그 현대중공업 그룹의 이 선사에다 맡겼어요. 한국조선해양 그래요? 이런 데다가.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사이즈가 메탄올은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그 라면 그 4억 개를 한꺼번에 실을 수 네. 있는 그 정도 사이즈는 안 나오고 한 10,000TU? 그러니까 라면 한 번에 뭐 2억 개 정도 실을 수 있는? 만들고 있으니까 좀 우리나라 조선사에서도 좀 빨리 움직이는데 빨리 움직이고 있다. 네.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해운 1위 기업 그 AP 밀러 머스크의 그 탄소 저감 계획 한번 훑어봤고요.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 방송 어떻습니까, 두 분? 저는 해운업이 생각보다 더 우리 삶과 밀접해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었고 또 그만큼 더 큰 탄소 저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점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붓바살바 녹음하면서는 늘 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지석쌤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개명을 할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돈 굉장히 잘 벌었고 덴마크에서도 스펠링은 다르지만 머스크 그러니까 또 1등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아니, 개명을 좀 김머스크. 해봐야겠다. 김 머스크 지석. 아니 근데 머스크가 그 선의 그 뭐랄까 성이에요. 그러니까 머스크 지석. 아무튼 알겠습니다. 쌤 개명하시면 꼭 알려주세요. 좀 여기서 해보려고요. 처음 알려주세요. 네. 개명한 다음에 나 대박 나면 역시 이름은 머스크. 지금 유럽에 하나 있고 이제 미국에 한국에서 하나 있잖아. 나올 그러니까 때야. 동양의 머스크가 나올 때 됐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응원해 주십시오. 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하고요. 저 한 가지 공지 드릴 게 있는데 그 다음 주 4월 15일로 예정된 기후시민백과는 이렇게 출연진 사정으로 한 주 휴방할 예정입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 4월 22일 그린 뉴딜 핫라인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그 지석쌤, 나연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